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수능 특강 122쪽 실전 문제, 11강의 실전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갑을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자, 갑인데요. 무생물은 고유의 선이 없어서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반면에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는 고유한 선을 지녔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생명 중심주의자인 걸 아시겠죠? 그런데 뭐 생명 외경 뭐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테일러 자 고유의 선 네, 모든 생명체 사실 테일러는 모든 유기체라는 표현을 쓰죠. 네, 그래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 이런 것들이 테일러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적 존재에 대해서만 목적 그 자체로서의 존재, 즉 인격이라고 부르고 어떤 존재가 만약 이성이 없다면 그 존재는 수단으로서 가치만을 지님으로 사물이나 물건이라고 한다. 누구인가요? 네, 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갑, 테일러. 동물에 대한 의무는 인간에 대한 의무의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다. 자, 근거가 같으냐? 인간과 동물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느냐라고 했을 때 둘 다 생명이 있고 고유의 선을 추구한다 라고 보기 때문에 같은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인간은 고유한 선을 지닌 존재를 해치지 않을 절대적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 자, 고유한 선을 지닌 존재가 어디까지예요, 여러분? 테일러가 봤을 때 인동식까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절대적 의무가 있다면 아무것도 못 먹고 살아요. 동물도 못 먹고 식물도 못 먹고 그렇죠. 이제 먹이사슬 구조는 인정한다. 그래서 절대적 의무, 네, 해치지 않을 절대적 의무 이런 건 없다. 그래서 니은이 틀렸습니다. 그럼 답은 벌써 리을로 나와버렸죠. 디귿 보겠습니다. 칸트. 도덕적 무능력자는 어떠한 가치도 지니지 못하므로 도덕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 자, 칸트는 지금 어떤 존재가 인격이고 우리에게 목적이 되고 그러면 그 목적이 되는 인격을 지닌 존재는 우리에게 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그 근거는 뭐예요? 이성적 존재. 이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성이 없다면 수단이다. 사물 또는 물건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도덕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가 도덕적 지위를 결정짓는 근거는 아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린 선지입니다. 리을 보시면 맞는 선지인데요. 생명 공동체 자체가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생명 공동체 자체가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누가 할 소리예요? 생태 중심주의가 할 소리다. 두 사람은 다 여기다 안 된다에 긍정을 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인데요. 서로에게 비판할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갑 보시면 인간과 인간이 아닌 삶의 주체는 도덕적 권리, 존중받을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누굽니까? 레건, 동물중심주의자. 그 다음에 을 보시면 고통은 그 자체로 나쁘다. 저 고통은 악이거든요. 그래서 고통받는 존재, 그러니까 유정적 존재,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의 인종, 성, 종과 무관하게 고통은 억제되어야 한다. 누구인가요? 싱어겠네요. 자, A 보시면 레거니 싱어에게 인간만이 목적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있다. 자, 레거는 인간만이 목적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보나요? 아니죠. 인간도 있지만 인간이 아닌 삶의 주체도 존중받을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 그런 개체들은 다 목적 그 자체다라고 하니까 인간만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틀렸고 답은 지금 니은 선지가 결정짓네요. 드르는 맞는 겁니다. 그렇죠? 니은 A, 레건. 도덕적 무능력자는 도덕적 권리를 갖지 못함을 간과하고 있다. 자, 레건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도덕적 무능력자라도 삶의 주체라면 존중받을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라는 것이 레건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될 텐데요. 정답이 5번이 맞나? 아유, 죄송해요. 제가 지금 헛소리 했죠. 죄송합니다. 니은이 맞는 게 아니고 니은이 틀리죠. 네. 도덕적 무능력자라도 삶의 주체라면 제가 지금 설명과 말을 다르게 했어요. 죄송해요. 자,
도덕적 무능력자라도 삶의 주체라면 존중받을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갖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니은이 틀린 선지이기 때문에 정답은 드르가 될 텐데요. 그럼 3번인데요. B 볼게요. 싱어가 레건에게 공리주의 관점에서 유정성, 쾌고 감수 능력입니다. 감정이 있다.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의 이익 관심을 동등하게, 자, 이익 동등 고려의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죠. 함을 간과한다. 네. 레건은 의무론의 관점이기 때문에, 네. 이 말이 맞죠. 싱어가 할 수 있는 말이죠. 리을도 보시면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어떤 존재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미 충분 조건임을 간과한다. 네, 드르가 맞는 선지였습니다. 자,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 자, 자연은 목적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므로 목적, 모든 동물은 본디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음에 틀림없다. 식물은 동물에게, 동물은 사람에게 수단이 되기 위해 존재한다. 누구인가요? 네, 죄송해요. 아리스토텔레스, 목적론적 세계관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두 번째, 대지윤리는 레오폴드. 네. 쉽죠? 자, 모든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네, 누굽니까? 테일러. 자, 헷갈리시면 쓰시고, 여러분, 인간 중심주의, 레오폴드는 생태, 테일러는 생명. 이렇게 쓰시면서 하세요. 자, A 보겠습니다. A 선지에는 지금 레오 테일러가 아니요 할 질문이 들어가야 합니다.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동물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리스토텔레스 당연히 예죠. 레오폴드는요? 네, 먹이사슬 구조 인정합니다. 예. 테일러는요? 테일러도 인정합니다. 그럼 이 기억에 들어갈, 이 A에 들어갈 질문은 틀렸다. 그죠? 자, B는 레오폴드는 예, 테일러는 아니요 해야 할 질문이 들어가야 합니다. 유기체가 아니어도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레오폴드는 유기체가 아니어도 무생물이어도 생태계 그 자체도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예, 그렇고요. 테일러는 생명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유기체가 아니라면 대상이 될 수 없다. 아니요. 그러니까 맞네요. 자, 디귿이 보시면 레오폴드 예, 생명 공동체 자체가 아닌 개별 생명체가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자, 이 말은 굉장히 헷갈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선지라고 저는 보지는 않는데 국어적인 문제가 있는데 생명 공동체 레오폴드 입장에서 우리 내용 정리를 할게요. 생명 공동체 자체도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개별 생명체도 도덕적 지위를 지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생명 공동체 자체는 아니고, 그러니까 없어. 그런데 개별 생명체가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 가가 아니라 만약에 생명 공동체 자체가 아닌 개별 생명체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하면, 이게 틀린 선지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생명 공동체 자체 플러스 개별 생명체도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라고 저는 이 선지 자체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맞는 건데 자, 여기서는 일단 여러분 세모를 해놓으시고 리을로 갈게요. D를 보시면 테일러 예스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방식대로 선을 추구하는 존재인가? 그렇죠. 고유의 선을 추구한다. 그래서 느른데요. 느르. 자, 디귿은 그러면 여러분 니은과 리을이 확실한데 느드르가 정답 선지에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 만약에 정답 선지에 느드르가 있었으면 그러니까 이게 있었으면 이게 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좀 확실한 걸 두 개를 주고 이걸 낚는 선지로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는 이렇게 했으면 더 정확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으로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생명 공동체 자체는 아니고 개별 생명체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라는 의도로 이 선지를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지이다.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4번으로 갈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자, 인간은 다른 생명체 또한 모든 생명체는 살려고 애쓰는구나. 그래서 생명을 증진하고 고양시키는 것은 선이고 생명을 파괴하고 해를 끼치는 것은 악이다. 이거 누군가요? 생명중심주의자 중에서 네, 생명 외경 사상의 슈바이처가 되겠습니다. 을은 여차저차 동물은 신의 섭리에 따라 당연하게 인간에 의해 이용되도록 정해져 있다. 누구인가요? 네, 아퀴나스가 되겠습니다. 중세 아퀴나스. 자, 갑, 슈바이처. 지각력이 없는 생명체는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아니다. 자, 여러분, 슈바이처가 지각력을 유무로 해서 도덕적 지위를 가지느냐를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생명이 있느냐. 생명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다 살려고 애쓴다. 식물도 그렇다. 그러니까 지각의 유부가 아니라 생명이 있다면 살려고 애쓰는 그런 힘이 있다면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다 라고 하니까 자, 이 말은 틀렸습니다. 제끼고. 그럼 정답은 디귿이 결정 짓는데요. 르는 맞는 거죠. 자, 아퀴나스 신의 섭리에 따라 창조된 자연과 인간은 동등한 가치? 아닌데 동물은 인간에 의해 이용되도록 위계가 있구나. 신이 인간을 더 우위에 두셨구나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신의 섭리에 따라 자연과 인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은 3번이 되는데 나머지 확인해 볼게요. 자, 갑. 슈바이처.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선이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그렇죠? 갑과 을. 인간의 생존을 위해 인간 이외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죠? 슈바이처 역시 차등성의 원칙에서 불가피한 생명의 훼손이 있을 수 있다. 왜?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위의 어떤 생명체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먹이사슬 구조 위에서 우리가 상위에 있기 때문에 상위에 있는 포식자이기 때문에 자, 그것을 인정하면서 슈바이처가 사랑의 원칙 뭐였나요? 불가피한 생명 훼손에도 도덕적 책임감을 가져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슈바이처도 역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5번 가보겠습니다. 자, 5번 오시면 우리는 인간 외에는 의무를 질 능력이 있는 또 다른 존재자를 알지 못한다.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어떤 의무도 가질 수 없다. 누굽니까? 칸트. 오직 인간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적 대상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우리에게 의무의 대상이 된다. 자, 을 보시면 삶의 주체다. 자, 여러분 제가 다 읽지 않지만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자, 삶의 주체는 이 인간이든 동물이든 이 내재적 가치가 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정도의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이게 레건이죠. 레건. 병 보시면 자, 종차별주의이다. 누구예요? 네, 싱어. 종차별주의 하지 마라. 네, 종차별 하지 마라. 싱어. 자, 서로에게 대한 비판입니다. 옳은 것은 자, A와 F. 칸트가 레건과 싱어에게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 인간이겠죠. 와,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는 존재, 인간이겠죠. 의 범위가 일치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있다. 자, 레건과 싱어도 모든 사상가들은 여러분, 인동생생의 모든 사상가들은 다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는 도덕적 행위 주체는 인간밖에 안 돼라고 다 동의합니다. 다만 도덕적 행위 능력을 떠나서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에 대한 관점이 다를 뿐이에요. 레건과 싱어는 동물에게까지 도덕적 지위를 확장했죠. 그러니까 칸트의 입장에서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와 행위 능력이 있는 존재의 범위가 일치되어야 하는데 그걸 너희가 간과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B와 D인데요. B와 D. 자, 레건이 칸트와 싱어에게 성장한 포유 동물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해야 함을 간과한다. 자, 레건 절대 말할 수 없죠. 네, 1살 이상의 정상적으로 성장한 포유 동물은 삶의 주체로서의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레건의 주장이죠. 네.
다 이해하고 계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니은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벌써 나와버렸어요. 네, 디귿 볼게요. B와 E. B와 E는 레건과 싱어가 칸트에게 자, 이성의 유무가 도덕적 지위에 대한 차별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걸 놓치고 있다. 네, 그렇죠. 이 두 사람 다 이성의 유무가 아니라 레건은 삶의 주체냐,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도덕적 지위에 대한 차별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인데 리을도 보겠습니다. C니까 싱어가 레건에게 모든 동물은 인간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없는 자신의 개별적 이익을 지니니까 도덕적 지위를 지님을 간과한다. 왜 틀렸냐 하면 싱어도 여러분 모든 동물이라고 하면 안 되고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동물이라고 해야 정확한 워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갑니다. 6번 가불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생명 공동체, 동식물, 인간을 포함하는 생명 공동체는 이라고 하면서 생명적 성질을 지닌다. 생명 공동체. 여기에 보시면 포인트가 뭐예요? 흙입니다. 흙 여러분. 그냥 인동식이 아니라 흙, 물까지 포함해요. 포함하는 생명 공동체 누구다? 돼지. 그래서 레오폴드가 되겠습니다. 여기 흙과 물에서 눈치챘어야 돼요. 자, 여기 생명 공동체니까 테일러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종을 재생산하고 여차저차 목적, 지향적 생명 활동을 하는 존재는 모두 자기의 고유한 선을 지니는데 라고 하면서 테일러가 되겠습니다. 지금 생태중심주의자, 생태중심과 생명중심주의 비교하는 거예요. 자, 갑, 레오폴드. 인간을 다른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한 존재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거 여러분 만약에 을이라고 해도 이 둘 다 동의할 내용이에요. 테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갑, 다시 레오폴드. 개별 생명체의 이익을 생명 공동체의 안정성보다 우선적으로 아니죠. 레오폴드는 개별 생명체의 이익과 생명 공동체의 이익이 부딪혔을 때 뭐가 더 우선이다? 공동체가 우선이다. 그래서 어떤 한계점을 가진다고 비판받아요? 생태 파시즘, 환경 파시즘. 그러니까 개별 생명체보다 전체의 이익을 더 중요시함으로써 전체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라고 비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다. 우선적으로 고려 아니다. 정답은 2번이게 되겠습니다. 3번에 테일러 보시면 개별 유기체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생태계 개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자연조언 중에 4원칙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4번, 인간이 다른 생명체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마땅히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 보상적 정의의 원칙. 네. 보상적 정의의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 보상적 정의의 의무? 여러분, 그 테일러가 제시한 그 네 가지 의무 기억나시죠? 네. 보상적 정의의 의무가 되겠고, 여기 위에는 이거는 그 불간섭의 의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갑가을 보시면 모든 생명체는 인간의 필요와 무관하게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렇죠. 네. 일단 레오폴드에게도 모든 생명체, 테일러에게도 모든 생명체는 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네, 라고 그 자체의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맞는 선지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문제 남았는데 여러분 힘내세요. 자, 7번. 쾌고 감수 능력은 누굽니까? 싱어. 네. 돼지 공동체. 레오폴드. 3번. 자기 자신의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파괴적 성향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반한다. 의무. 칸트. 그래서 싱어, 레오폴드. 여기에 칸트. 네, 이렇게 써놓고 시작할게요. 자, A 보겠습니다. 도덕적 지위를 갖는 대상을 인간으로 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여기 들어와야 될 내용이죠, 여기. 그렇죠? 레오폴드도 동의하기 때문에 틀렸네요. 자, B 보시면 레오폴드, 생태계 자체의 온전성, 안정성의 보존을 도덕적 책임의 영역에 포함해야 한다. 맞네요. 답은 벌써 답이 나와버렸네요. 네, 레오폴드만이 할 이야기죠. 3번 C 보시면 칸트인데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의무에 위배된다.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의무를 지나요. 자연과 관련한 인간의 의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네. 자, 4번 D. 자연이 그 자체로 지니는 가치는 인간과 무관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이건 B. 네, 레오폴드만 할 이야기죠. 자, 이 보시면 도덕적 행위 주체가 아닌 존재는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없다. 이에 들어갈 수 있는 선지는 도덕적 행위 주체는 오직 인간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가 될 수 있지만 도덕적 행위 주체가 아니라도 싱어는 동물,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도 도덕적 가치를 지니고 레오폴드는 무생물까지도 생태계 그 자체까지도 도덕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선호와 복지에 대한 이익 관심, 뭐 욕구와 목표를 행위할 수 있는 능력, 뭐 복지를 갖고 있는 존재는 뭐다? 삶의 주체이다. 삶의 주체. 당연히 이 삶의 주체는 수단으로서만 대우받아서는 안 되고 목적적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목적적 존재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목적으로 대우할 의무를 진다. 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레건이 되겠습니다. 레건. 고통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능력 뭡니까? 쾌고 감수 능력은 이익 관심을 갖기 위한 선행 조건이고 그래서 인간의 이익과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누구? 싱어입니다. 자, 레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인간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죠. 옳지 않다. 네, 이거 만약에 을이다. 이 선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B에 들어가야 될 선지죠. 둘 다 동의하는 거죠. 자, 싱어. 모든 유기체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모든 유기체라고 하면 뭐뭐 포함됩니까? 시까지가 모든 유기체거든요. 싱어는 어디까지 인정해?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까지만 인정해. 그래서 모든 유기체, 식물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쾌고 감수 능력이 없다면 그 일부 동물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선지는 맞는 선지. 그 다음에 레건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레건도 이제 B가 될 거예요. 자, 보시면 디귿. 쾌고 감수 능력은 동물의 복리 고려를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없다. 자, 싱어에게 있어서 쾌고 감수 능력은 동물의 복리, 이익을 고려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되죠. 레건에게는 쾌고 감수 능력이 되지 않죠. 이해되시죠? 자, 쾌고 감수 능력은 레건에게 있어서 이 삶의 주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그 능력, 그 속성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요것만 있어서는 충분하지 않지만 싱어는 요것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답이 갑이 된다면 맞지만 을이기 때문에 싱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보시면 디귿 틀렸죠? 그느 맞고 리을이 결정짓는데 갑과 을, 비이성적인 생명체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네, 그렇죠. 이성이 없어도 내 삶의 주체라면 쾌고 감수 능력이 있다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라고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문제 남았는데요. 자, 9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전통 윤리는 인간의 삶의 전 지구적 조건과 종의 먼 미래와 우리 인간이라는 종의 먼 미래와 실존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윤리는 뭐예요? 이것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네, 이것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동료, 인간에 대한 책임, 자연에 대한 책임을 심사숙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의 삶의 조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 누구입니까? 네, 요나스가 되겠네요. 요나스 책임윤리. 자, 자연은 인간의 기술적 행위에 종속된 물질적 자원에 불과해. 물질적 자원에 불과합니까? 아니죠. 네. 너무 인간 중심주의적 표현이다. 그죠?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인간 외적인 사물, 인간 밖에 있는 자연, 만물의 선도 담구해야 한다. 네, 요나스가 할 수 있는 말이죠. 인류 실존에 대한 명령은 미래 세대의 실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한다. 그렇죠. 생태학적 정원 명령에 의해서 미래 세대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책임이 우리 현 세대에게 부과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벌써 마지막 문제인데 10번은 그냥 비문학 독해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갑의 입장에서 을의 입장 제기할 수 있는 비판. 기후변화가 순전히 인위적 행위로 유발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상기후나 자연재해는 상당 부분 인간 활동으로 유발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상기후가 증가할 것은 분명하며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속화될 것인데 만약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더 끔찍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다. 자, 읽어볼게요. 지구온난화로 지구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인간의 책임이 아니고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또 여러 피해가 과장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후변화를 강조하는 입장은 오히려 선진국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네. 자, 볼게요. 1번. 지구온난화 현상은 지구변화 주기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임을 간과하고 있다. 자, 지구변화 주기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이건 지금 을의 주장이기 때문에 을한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 아니다. 그죠?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은 인위적 요인이 아니라 자연적 요인임을 간과한다. 기후변화의 주요 요인은 보시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구변화 주기의 일부분이다 라고 했으니까 자연적 요인임을 간과한다? 이 말 할 수가 없죠. 네. 여기서는 지금 인위적 행위로 유발된 것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니라라고 할 수 없지. 자, 환경단체가 이권을 얻기 위해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과장하고 있음을 간과한다. 지금 이 내용들은 다 을의 주장이잖아요. 자, 요인이다. 이것도 을의 주장이고.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다 을의 주장이고. 4번. 이상기후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 지구조 차원의 인위적 노력이 필요함을 너가 모르고 있구나. 네, 답이 4번이네요. 기후변화의 책임을 인간의 활동을 돌리는 건 선진국이 자국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임을 놓치고 있구나. 자, 이건 다 나머지 이 1, 2, 3, 5번은 을이 갑에게 할 말이고요. 4번만이 갑이 을에게 할 얘기네요.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몇 분이 지났나요? 지금 27분이 지났는데요. 지금 추석 연휴인데 이걸 보시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들 연휴 잘 보내고 만나요.